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 한동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애플페이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가 이제 11월 달에 온다 만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국내에서는 이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부상되는 그런 종목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 지금 와 있는지 또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냐마냐 이 얘기만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독 올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뉴스에서 계속해서 뭐 삼성 어쩌나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애플 유저의 한 40% 정도는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플 유저분들은 좀 불편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든지 이 판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인프라죠. 자, 우리나라 이제 수소차,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 좋은 거 뻔히 압니다. 아, 충전도 괜찮고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죠. 주행 거리도 좀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가 이렇게 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애플페이가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없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애플페이와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삼성페이와의 차이점. 자, 이게 화면에 보시게 되면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MST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그네틱이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전자파 같은 걸 이용해서 뭐 라디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기와 송신기가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러니까 막 기존에 이제 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별도의 단말기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앱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특허를 보유한 기업까지도 인수를 해버린 그 상황이 되겠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그림 보시면 NFC라고 써 있습니다. 근접, 근거리 무선 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이 왜 이걸 사용하느냐를 보게 되면 뭐 애플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바로 보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안을 좀 중요하신 분들은 아이폰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플은 바로 이 NFC 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NFC 같은 경우는 전자 신호가 토큰화돼서 갑니다. 그래서 카드사가 받아요. 전달되는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이제 가르친다 하더라도 해킹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카드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NFC의 최고 장점은 또 다른 기기에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워치죠. 아이폰 그 워치가 있겠죠. 애플 워치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겠죠. 애플 유저분들이 삼성폰 유저분들을 부러워하는 게 바로 이 어, 결제, 지갑 없이 다닐 수 있다라는 이 결제 능력이다라고 보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굳이 삼성페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워낙 페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페이로도 그냥 결제는 가능하다라고 될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가 되면 아이폰 유저를 뺏어가기가 좀 어렵고 또 기존의 갤럭시로 왔던 유저들 일부를 또 이탈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삼성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과연 말처럼 쉬울까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프라예요. 애플페이는 이 NFC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NFC 단말기가 꼭 필수입니다. 삼성은 그냥 카드 기계만 있으면 옆에 대면 이렇게 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폰은 NFC 단말기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없는 지점들이 이 가맹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카드사 아니면 애플이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니면 반반 내든가. 근데 카드사가 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현대카드 독점 얘기 있습니다. 그런 루머가 가장 많죠. 현대카드에도 그렇고 애플에도 그렇고 그런 뉘앙스들이 있는 내용들이 이제 몇 배 흘러나왔기 때문에 현대카드 독점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루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대카드가 뭐 애플과 좀 협력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NFC 리더기 이 단말기를 가맹점들에게 설치해 줄 수 있겠죠. 그게 대략 한 200만 곳 정도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천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근데 뭐든지 독점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독점이 깨졌을 때 다른 카드사들이 그냥 무인승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또 하나 이 애플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가 돈을 받아서 삼성에게 돈을 주진 않아요. 근데 이 애플이나 구글이라는 나라는 기업들은요 꼭 그렇게 돈을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중에서 30% 정도를 애플에게 또 줘야 돼요. 그러면 또 카드사가 또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만큼 줄어들겠죠. 근데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 쉽지 않겠죠. 자, 그렇다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세스코 있잖아요. 세스코. 세스코를 설치하자는 식당은 거기에 있는 벌레들이 온다. 그러니까 세스코를 설치한 지점과 없는 지점 봤을 때 설치해 놓은 데서는 벌레가 잘 없는데 그 벌레들이 놀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 설치를 하게끔 만드는 그게 바로 세스코의 어떤 방식인 것 같은데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안 했지만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와 내가 배달을 안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용이 나가더라도 이렇게 배달 어플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애플 유저들이 와가지고 왜 여기는 우리 애플 아이폰 결제가 안 되냐 이렇게 막 계속해서 뭐 얘기한다라면 아무래도 또 이제 가맹점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으로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라면 이번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그 애플페이가 일부 11월 달부터요. 11월 달부터 일부 지역에 일부 서울 쪽에 일부 백화점이라든가 이쪽에 그러니까 NFC 단말기가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루머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카드사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카드사들이 6개가 뭉칩니다. 신한카드를 비롯해서 6개의 카드가 뭉치고요. 그래서 오픈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카드를 결제를 할 때 각각의 어플을 설치를 해서 결제를 했는데 이제는 이 오픈페이라는 걸 결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가맹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카드사들은 하나의 이 오픈페이로 6개의 카드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삼성카드는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현대카드는 당연히 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카드 입장에서는 향후에는 뭐 들어가지 않겠느냐. 만약에 애플페이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카드가 이쪽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페이 관련한 그 루머 일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22년 2월 달입니다. 22년 2월 달에 국제 IC칩하고 NFC가 결합된 결제 규격이 있습니다. 바로 KLSC. 요거 뭐 도입할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2020년 6월 달에 애플페이의 한국 그리고 일본 총괄 담당자에 대한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페이가 오냐 마냐 이때부터 바람이 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국내 이용 약관 애플페이 애플의 국내 이용 약관에
애플페이 관련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티머니가 교통 쪽 부분에서 합류할 거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 달 전이죠. 10월 달에 애플페이 부사장이 국내 서비스는 진행되는 바 없다라고 했고 향후 진행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월 이제 며칠 전이죠.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국내에서도 애플페이를 쓸 수 있다. 현대카드죠. 애플과 독점 계약을 맺고 상용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근데 이 얘기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뭐 30일부터 신세계 백화점이나 일부 편의점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NFC 칩이 있는 곳에서만 일단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애플페이가 이제 들어오냐? 이제 애플페이를 사용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관련 종목들이 있겠죠.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주식은 그렇습니다. 루머에 사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애플페이가 실제로 시작이 되면 뭐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다라는 것.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고점을 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벤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부담스러운 반등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하고 결제기술대에서 협력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루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루온. 요걸 아직 조금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루온은 NFC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유선칩을 유심칩이죠. 유심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NFC 이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련주로 뽑아냈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다가 약간 후발주죠.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한 번 더 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살짝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단을 돌파한다라면은 뭐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좀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인 거예요. 보입니다. 주가 완전 바닥권에 있고요. 이 카드 결제 관련된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또 피해가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카드사들이 카드를 막 쓰면 좋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무조건 무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무이자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드사 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결제 대행 업체죠.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자, 그래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한국 사이버 결제는 왜 애플페이와 관련이 있냐를 보게 되면요. 최초로 우리 키오스크 있죠. 키오스크. 우리 뭐 햄버거 주문하고 뭐 커피 주문할 때는 그 키오스크에 이제 최초로 NFC 기술을 탑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애플페이가 왔을 때 이쪽 부분에 키오스크 부분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가 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로서 또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주가 한번 받아서 올라오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모텍이 있어요. 뭐 괜히 올라온 건 아니겠죠? 아모텍 조금 올라왔는데 이 아모텍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칩 바리스타라는 걸 만드는 기업인데요. NFC 그러니까 세라믹 칩 기술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파트론도 살짝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 파트론은 NFC 안테나를 또 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죠. 자, 이렇게 뭐 5종목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나마 이제 괜찮은 구간에 있는 종목은 이루온과 한국 사이버 결제
뭐 2개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항상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